안녕하세요. 남상혁 은퇴교실입니다. 오늘은 리버스 모기지 특강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리버스 모기지 종류와 자격 조건, 그리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그 수령 금액을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리버스 모기지에 왜 FHA 보험이 필요한지, 또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부가 개입하는 모기지 융자로는 리버스 모기지 말고도 퍼스트 홈 바이어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FHA 융자와 또 군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VA 융자, 그리고 농촌 지역 루럴 에어리어에 해당하는 연방 농무부 USDA의 모기지, 이렇게 세 가지가 더 있는데요. 리버스 모기지도 이렇게 정부가 개입하는, 보증하는 이런 모기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집의 평생 거주를 보장하고요. 연방정부가 또 처음에 약속했던 리버스 모기지의 융자 조건을 보증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함께 화면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허드, 연방주택개발청 산하의 FHA, 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이 리버스 모기지를 담당합니다. 사실 15년 전까지만 해도 리버스 모기지를 일반 은행들이 무분별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연방정부 FHA가 감독하는 리버스 모기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일반 은행이 아니고 정부가 개입하는 리버스 모기지의 정식 이름을 HECM, 읽을 때 해큼이라고 읽는데요. 해큼 리버스 모기지라고 부릅니다. 밑에 보시면 홈에끼리 컨버전 모기지의 약자라 이렇게 적어놨고요. 그 뜻을 보시면 연방정부 FHA가 보증하는 모기지의 한 형태로 62세 이상 은퇴자들에게 집의 액기리를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모기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리버스 모기지 특강 1, 2, 3편 모두 이 해큼 리버스 모기지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해큼 리버스 모기지는 선택이 아닙니다. 옵션이 아니고 무조건 강제적으로 연방정부의 모기지 보험금을 리버스 모기지 금액 안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에서 FHA 보험금을 왜 받는지 정부가, 그리고 그 받는 보험금으로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FHA MIP, 모기지 인슈런스 프리미엄 보험. 첫 번째는 부부 두 분이 마지막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의 평생 거주를 그 집에서 보장합니다. 집값이 떨어지거나 융자금이 많아져서 은행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정부가 견제하고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용, 기회비용을 정부가 보험금 형태로 받게 되는 겁니다. 또 평생 동안 페이먼을 받는 방식이 있다고 그랬죠. 테뉴어 프로그램인데요. 이 테뉴어 프로그램으로 평생 동안 매월 얼마씩 돈을 받기로 돼 있었는데, 만약 그 중간에 은행이 도산을 하거나 아니면 집값이 올라서 은행이 포기를 한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FHA라는 연방정부 기관에서 이 평생 동안 드리기로 했던 월 페이먼 지급을 보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사례를 제가 많이 봤는데요. 은행이 만약에 기브업을 하는 거예요. 집값이 너무 떨어져서 내가 이 리버스 모기지를 갖고 있는 게 의미가 없다고 주장을 하면 정부가 테이크오버해서 그 손님에게 페이먼을 지급할 수 있도록 다른 랜더를 구하거나 아니면 FH에서 직접 페이먼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테뉴어 프로그램이 아니고 라인 오브 크레딧 방식일 경우, 리버스 모기지의 라인 오브 크레딧 방식은 처음에 셋업된 라인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일단 기본적으로 보장하고요. 그 다음에 리버스 모기지에만 있는 그런 기능인데, 라인 오브 크레딧의 라인 금액 자체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 이자와 보험금 그 레이트에 따라서 올라가게 되는데, 이것 또한 평생 동안 보장을 해드립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리버스 모기지가 은행이 집을 소유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은행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모기지 용자가 똑같이 그 집의 주인은 그 집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 두 분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집을 매각하실 수 있고 리버스 모기지를 받더라도 집을 파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분이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지정하신 상속자가 직접 그 집을 매각하고 남은 에퀴티를 보존하게 됩니다. 이런 중간의 과정도 이 FHA 보험금에 따라서 그 기능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직접 그 정부기관 웹사이트에서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 주소는 이 밑으로 나갈 텐데 구글에서 편하게 허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리버스 모기지 이름이 있었죠. 해금 HECM을 치면 그 페이지가 이렇게 나오고 이 페이지들은 일반 소비자 그리고 은행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일반 소비자로 들어가셔서 쭉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How the 해금 Program Works 그래서 이 기본 구조들이 나오고요. 또 오른쪽 메뉴에 가보시면 각종 플라이어나 안내 책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직접 보시고 아무래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써놔 있는 문구를 직접 확인하시면 더 믿음이 가실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번으로 마지막으로 사후에 두 부부가 그 집에서 리버스 모기지를 받고 평생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그 집을 어떻게 처분할 건지에 대한 사후 처리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FHA 웹사이트에 보면 오른쪽 메뉴에 찾아보시면 각종 플라이어들이 있어요. 그 중에 그런 내용이 담긴 플라이어를 제가 여기다가 다시 PDF로 뽑아놨는데 여기를 보시면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옵션으로 해서 나와 있고요. 땡땡땡 치고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케이스별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이 내용들을 다음 페이지에 한 페이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사후 리버스 모기지를 받으신 분이 사후에 어떻게 그 집을 정리하느냐. 최대 120일 이내에 상속자가 매각하도록 되어 있고 매각한 후에는 마찬가지로 리버스 모기지 밸런스를 갚고 그 페이오프를 시킨 다음에 나머지 액기리에 대해서는 보존이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에 보험금은 과연 얼마인지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FHA-MIP 계산 방식은 첫 번째 감정가격, 주택 구입가격이나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가격이 아니고요. 감정사가 감정을 한 그 밸류의 2%. 만약에 50만 불이다 그러면 2%이면 만 불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무한정 가는 건 아니고요. 한도액이 있는데 최대 맥시멈 15,312불까지 2020년 기준입니다. 그렇게 받을 보험금이 책정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매년 융자금의 0.5% 집가격이 아니고요. 융자금의 0.5% 그래서 리버스 모기지 받은 금액의 0.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는 손님들한테 설명드릴 때 이자에 애뉴얼 이자에 0.5%를 더해서 이자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쉽게 이해가 되시고 리버스 모기지의 이자율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애뉴얼 MIP는 사실상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손님들에게 좀 부담이 가는 거는 첫 번째 케이스 감정 가격의 2% 1회에 한해서 부과되는 융자금이지만 금액이 좀 높기 때문에 조금 부담감을 느끼시는데요. 손님이 직접 이 금액을 지불하시는 게 아니고 리버스 모기지 금액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지불하시지 않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담 자체로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모두 설명을 드렸고요. FHA 보험금 리버스 모기지 받을 때 어떤 기능을 하고 얼마가 부과되고 어떤 방식으로 지불하게 되는지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